여러분, 이 하락 구간에서 이제는 반등하겠지 하고 풀매수 들어갔다가는 그대로 청산 엔딩으로 끝날 수 있는 자리입니다. 제가 이 상승 구간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었죠. 이거 무조건 되돌림 나온다, 손익비선 숏 포지션 크게 먹을 수 있는 자리다라고 영상 내내 강조를 드렸습니다. 제가 뭐 이걸 맞췄다 이렇게 잘했다 얘기 드리는 게 아니고 핵심은 하나인데요, 이 반등 자체가 진짜 추세를 바꿀 상승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 76K 부근까지 올라갔던 이 반등, 이 겉으로 보면 강해 보였죠. 그런데 이 반등의 내막을 뜯어보면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이 상승 구간에서 일단 거래량 없습니다. 가격을 밀어줄 매수세도 없었죠. 즉 새로운 돈이 들어와서 나온 상승이 아니라는 건데요. 자, 그렇다면 이러한 상승은 어떻게 나온 거냐,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답은 이 차트 안에 있죠. 그동안 이 시장은 전쟁이라는 리스크 속에서 이 급락과 급반등의 과정을 반복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선물 시장에 쌓여있던 과도한 레버리지 물량들이 연쇄적으로 청산이 됐고, 이 유동성 자체가 계속 소모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차트가 굉장히 가벼워졌고, 즉 이 작은 거래량으로도 가격을 쉽게 올리고 내릴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번 반등 구간에서도 똑같았죠. 이 74K부터 75K 부근, 이 구간에 쌓여있던 과도한 숏 포지션이 청산되면서 이 청산 유동성으로 인해 가격을 잠깐 끌어올렸고, 이러한 상승은 반드시 되돌릴 명분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명분이 뭐였을까요? 이번 주 PPI 발표와 FOMC 발표가 있었죠. 이미 시장이 다 알고 있던 이벤트였지만 이걸 트리거로 사용해서 이 상승분을 전부 다 되돌린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질문이 있죠. 우리는 이 자리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냐? 이게 오늘 영상의 이 핵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태준입니다. 자, 여러분, 영상 시작 전에 뭔가 잊으신 거 없으실까요? 네, 맞습니다. 지금 바로 이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이 좋아요 한 번이 제가 이 영상을 제작하고 이 채널을 성장시키는 데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영상 보시고 마음에 안 드시면 취소하셔도 되니까 아직 안 눌러주셨다면 이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지금 차트에서 나왔던 핵심 움직임부터 우리가 복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트코인이 오랜만에 의미있는 반등이 나와주면서 한때는 이 76K 부분까지 상승 시도가 나와줬죠. 이러한 과정에서 지금 안 타면 놓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포모를 느끼고 추격 매수 들어가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 반등 구간에서도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롱 포지션 들고 계신 분들은 이 청산 매물대 부근에서는 분할로 익절을 하셔야 된다, 이 스터디방에서도 관점 공유를 계속 드렸어요. 왜냐면 이건 신규 매수세로 올리는 반등이 아니라 이 상승분을 되돌리는 하방의 움직임 분명히 나와줄 거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요, 결론적으로 지금 시장은 이 추세를 바꿀 만큼 근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 이유를 구조적으로 좀 보시면, 그동안 차트에서는 이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라는 리스크 속에서 급락과 급반등을 반복하는 과정을 여러 차례 겪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선물 시장에 쌓여있던 레버리지 포지션들이 연쇄적으로 강제 청산되어 왔죠. 이러한 결과로 시장의 유동성은 계속 소모되고 있었고, 시장은 점점 가벼워졌어요. 이렇게 가벼워진 시장은 작은 거래량으로도 가격을 쉽게 움직일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 74K부터 75K 구간, 이 과도하게 쌓여있던 숏 포지션의 물량들이 강제 청산되었고, 이러한 유동성으로 이렇게 잠깐 가격을 밀어 올렸다는 겁니다. 반대로 아래쪽에는 이 72K부터 68.5K 부근, 이 부분까지 막대한 롱 포지션 물량들이 쌓여 있었어요. 결국 지금의 이 되돌림의 움직임에 이 롱 포지션 물량들을 싹 다 정리를 했습니다. 이러한 청산 물량들을 터뜨리고 방향을 바꿔버리는 구조, 이미 시장에서 너무 많이 나와줬죠.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진짜 돈의 흐름입니다. 이번 반등 구간에서도 제가 가짜 반등이라고 말씀드렸던 게, 이 추세를 바꿀 만큼 이 유동성은 전혀 들어오지 않았다는 건데요, 이 비트코인 현물 ETF 온체인 데이터를 좀 보시면 그간 4달 연속 기간 자금의 순유출이 나와줬습니다. 이 굉장히 이례적인 흐름이죠. 그렇지만 이 반등 구간에서도 이 유출세를 뒤집을 만큼 유입세는 전혀 안 나와줬어요. 즉 정리하면 반등은 나왔지만 진짜 돈은 안 들어왔고, 가벼워진 시장에서 이 청산 유동성으로 변동성이 계속 나와주고 있는 시장의 구조라는 거죠. 결국 오늘 또 한 번 이렇게 주말인데도 불구하고 2차 패닉셀이 한 차례 나와줬는데, 아직까지는 적극적으로 매수받을 자리는 아니라고 보고 있고, 이러한 장기 추세 채널까지 이탈하게 된다면 추가적인 2차 하락이 나와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가 68.5K 부분인데 이렇게 한 차례 지지 반응이 나와줬죠. 아직까지는 반등을 확실할 수 있는 움직임들이 안 나와줬기 때문에 이 스터디방에서 공유드렸던 숏 포지션 아직까지 홀딩을 하고 있고, 이렇게 스터디방에서도 진입과 동시에 공유를 드리고, 공유드린 포지션을 저도 직접 매매하고 있다는 거 알려드리고자 현재 포지션까지 띄워놨습니다. 당연히 제 돈 걸려있는 만큼 이 차트는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이 주요 목표가들 도달하면서 이 나머지 물량만 홀딩을 하고 있는데요, 이 스터디방 보시고 진입하신 분들은 제 다음 신호만 잘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결국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차트 외적인 환경까지 같이 봐야 됩니다. 지금은 이 적극적으로 상승에 당장 베팅할 자리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이 뚜렷한 상승 재료는 보이지 않고 오히려 하방에 리스크적인 요인들이 더 크게 남아있죠.
특히 미국과 이란의 전쟁 이슈가 생각보다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상승분을 되돌릴 만한 명분이 필요했습니다. 자, 이번 주에 이 PPI와 FOMC 발표가 있었죠. 지금 나와준 이 큰 하락의 재료이자 명분이었습니다. 먼저 이 PPI가 뭐냐? 이 물가지표죠. 근데 이게 예상치보다 훨씬 높게 나왔어요. 이 말은 즉 뭐냐? 인플레이션 결국 안 잡혔다. 금리 못 내린다. 이 시장의 입장에서는 하락의 재료입니다. 그리고 이 FOMC 모두 다 예상하고 있었죠. 역시나 금리는 동결됐고, 근데 중요한 건 이 금리 문제가 아닙니다. 이 연준의 태도인데요. 시장이 기대했던 건 이제는 금리를 내릴게요 이런 기대였지만 현실은 아직은 아니다. 확신이 없다. 더 지켜보겠다. 이렇게 완전히 매파적인 스탠스를 유지하면서 이러한 발표 두 개가 합쳐지다 보니까 이 금리나 기대가 박살났고 유동성의 유입조차 박살났으며 위험자산 전반으로 이 하방의 압력이 다시 불거졌다는 겁니다. 결국 시장에 유동성이 들어오고 이러한 전쟁이라는 리스크가 완화된 이후에 그때서야 우리가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도 전혀 늦지가 않다는 건데요. 자, 그렇다면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전략으로 좀 대응을 할 수 있을지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 현재 비트코인은 다시 한번 이 장기 추세 채널 하단선이 68.5K 부근에서 지지 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 지지를 받고 이렇게 올라타는 흐름이 아직 안 나와졌지만 이 거래량과 캔들을 몇 개 더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한번 이런 구간을 깨고 이탈하게 된다면 다시 한번 2차 패닉세 하락의 움직임을 배제할 수가 없다는 거죠. 아직까지는 이 전쟁이라는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의미 있는 반응이나 재료들이 나온다면 이 스터디방에서 대응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이러한 스터디방 입장이 당장 어려우신 분들은 구독이랑 알림 설정이라도 해두시고 이 영상으로라도 꼭 체크하셔서 매매하시는데 참고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 영상이 여러분들께 도달하는 시간이 몇 시간 혹은 그 이상들이 될 수가 있는데요. 그 사이에 당연하게도 지금같이 변동성이 큰 차트에 맞춰서 제 관점이나 이렇게 진입 시점들을 수정하는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이 스터디방에서 꼭 대응을 실시간으로 받으시는 걸 권해드리고 있는데, 이 스터디방은 그냥 제가 제 채널 한번 키워보고자 입장하시는 것부터 이 안에서의 모든 지표나 관점들 공유드리면서 모두 무료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들어오셔서 구경만 하고 계셔도 상관이 없어요. 월에 얼마를 받는다거나 무슨 가입료를 한다거나 그런 불법적인 리딩방 같은 것도 전혀 아니니까요. 여러분들께서는 제가 공유해드리는 관점 보시다가 제 관점이랑 여러분들의 관점이 동일하시거나 납득이 좀 가셨을 때 여러분들 손으로 자유롭게 매매를 하시는 겁니다. 결국 저도 지금은 다시 한번 이 하방의 관점을 보고 있지만 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유동성이 들어오는 순간 그때서야 추세를 강하게 상방으로 바꿀 거라는 건데요. 이러한 구간들 서로 관점 공유해드리면서 소통하는 방이니까요. 대신 여러분들께서는 이러한 제 영상이나 이렇게 관점 공유 보시고 수익이 나셨거나 좀 도움들이 되셨다면 이 영상 하단 댓글창에 간단한 응원의 댓글 힘 이렇게만 남겨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댓글 한 번씩만 남겨주시면 제 채널이 알고리즘을 타고 성장하는 데 큰 힘이 되고 있으니까요. 이 밖에 차트 관련된 질문도 좋습니다. 이렇게 자유롭게 댓글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이렇게 제 스터디방 들어오시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한데, 이 영상 하단에 이 댓글창에 고정 댓글 링크 클릭하시거나 더보기란 누르셔서 링크 클릭하시면 휴대폰으로 보고 계신 분들은 바로 문자 발송 화면으로 넘어오게 되실 겁니다. 거기서 바로 이 전송 버튼만 눌러주시면 제가 답장으로 입장 링크 가도록 해놨으니까요. 또한 휴대폰 말고 컴퓨터로 보고 계신 분들도 계시죠. 컴퓨터로 보고 계신 분들은 이러한 링크 클릭하시면 이렇게 구글 폼 화면으로 넘어오게 되실 겁니다. 여기서 실시간 관점 스터디 무료 입장 신청 체크하시고 입장 링크 문자로 받으실 번호와 함께 이 제출 버튼만 누르시면 끝입니다. 당연히 입장하시는 건 전부 무료시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매매하시는 데는 무조건 도움되시니까 보시고 1도 도움이 안 된다, 필요 없다 하시면 정말 나가셔도 좋습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다시피 현재는 지금 이 장기 추세 채널 하단선이 68.5K 부근에서 지지가 확인되고 아직까지는 이 유의미한 캔들이나 유동성이 안 나와줬기 때문에 이러한 지지 반응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이 중장기적인 그림에서는 이 하락의 마지노선에서 유동성이 들어와줘야지만 진짜 차트를 상방으로 추세를 바꾼다는 건데요. 그렇지만 이번 고점이었던 이 126K 부근부터 바닥으로 작용했던 60K 부분까지 이런 강한 하락이 나와준 뒤에는 반드시 과거와 마찬가지로 바닥을 확인하러 가는 기간 조정의 구간들이 필요했습니다. 결국 이러한 기간 조정 뒤에 유동성이 발생했을 때야 이 차트를 상방으로 바꾼다는 건데요. 그렇지만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긴 하락 구간을 겪으시면서 다들 한 번쯤은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 한 번 더 이렇게 코인 박으면 이제 시즌 종료 아니냐, 코인 이제 끝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들이 많이 하셨을 거예요. 자, 그렇지만 저 또한 이런 긴 하락 구간을 겪으면서 이 시즌 종료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자, 그냥 근거 없는 감이나 이런 비트코인들을 많이 들고 있어서가 아니라 이 정치적이고 수급적인 구조 자체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 근거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갈 건데 이 정치적인 얘기부터 하도록 할게요.
자, 먼저 지금 미국이 암호화폐를 좌지우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가 지금 이 타이밍에 암호화폐라는 좋은 카드를 버릴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작년 3월 트럼프가 미국의 전략적 비트코인 비축을 만드는 행정명령에 직접 서명을 했죠. 이렇게 백악관 공식 문서에 정부가 보유한 비트코인을 팔지 않고 국가 비축 자산으로 관리를 하겠다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심지어 이걸 법으로 굳히려는 상원 법안까지 나와 있고 트럼프 본인이 미국을 크립토의 수도로 만들겠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이미 수십만 개의 비트코인을 들고 있는 상황에서 이 비트코인을 완전히 박살내는 수준으로 방치를 한다? 그건 본인들이 만든 정책과 이 자산 가치에 자기 손으로 불지르는 꼴이 되는 거죠. 자, 또한 이 수급적인 얘기 또한 안 하고 갈 수가 없는데요. 자, 지금 이렇게 왼쪽에 보이시는 건 스트래티지의 비트코인 매수 현황을 볼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이 공식 문서에 들어가면 볼 수가 있는데, 자, 이렇게 공식 홈페이지를 좀 보시면 이 22,305개 보이시나요? 바로 이 20일날 시장이 공포를 떨며 하락하던 그 순간에 마이크 셀러는 하나로 무려 3조 원어치의 비트코인을 시장가로 매수했습니다. 자, 그럼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보통 가격이 하락하면 우리 같은 개미들은 패닉셀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스마트 머리들은 이러한 구간을 기회로 삼는다는 거죠. 이 20일날 있었던 매수는 무려 7개월 만에 나온 최대 규모의 매수입니다. 전세계 비트코인 보유량 1위인 이 스트래티지 회사가 왜 하필 사람들이 다 던지는 이 시점에서 이렇게 3조 원이나 매수를 했을까요? 지금 가격이 싸다 이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개미 투자자들은 가격 하락에 패닉셀로 손절하지만 이러한 스마트 머니들은 하락장에서 대규모의 매수를 집행하면서 이러한 큰 금액으로 매수를 진행합니다. 결국 지금의 이러한 흐름은 지금은 조용하지만 이 다음 상승장을 이끌 수 있는 뿌리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자, 결국 우리는 이러한 정치적인 상황과 이 수급적인 상황이 맞물린 상황에서 이러한 세력들 방어막 안에 숨어서 시드를 지키면서 저점에서 모아가는 매매를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인데요. 기준점을 잡고 감정을 배제하면서 잃지 않는 매매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디까지는 하락이 나올 수 있겠다, 어디에서는 저항을 맞을 수 있겠다, 이런 기본적인 기준점은 있어야 되겠죠. 자, 결국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저는 아직까지도 다시 한번 이 하방의 움직임을 메인 시나리오로 보고 있고, 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결국 이 하락의 마지노선에서 유동성이 발생해야지만 차트를 진짜 상승으로 바꿀 수 있을 거라고 강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자리에서 시드를 지키면서 이 저점을 잡는 바닥 잡기 싸움이 될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렇게 제가 사용하고 있는 장기 추세 채널 선들이나 각종 지표들을 활용하면 이런 공포적인 상황 속에서도 구조적인 타점들을 잡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 가격적인 부분은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주위 진입 자리가 나왔을 때는 이 스터디방에서 대응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어려운 장에는 같이 머리를 맞대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 아무튼 이렇게 전쟁이라는 리스크가 계속 지속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주말인데도 불구하고 큰 변동성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리에서 혼자 대응하시다가 손실 보지 마시고 제가 드리는 안전벨트 꼭 같이 매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이 3초의 시간 투자하셔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아래 고정 댓글 링크 통해서 신청만 해주시면 제가 직접 작도한 이러한 프리미엄 추세선들과 실시간 관점 공유들 또한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요. 자, 아무튼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 지금까지 태준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